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윤입니다. 내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입니다. 우수와 경칩은 새싹이 돋는 것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였는데요. 오늘 70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완연한 봄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3월 4일 월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간밤에 들어온 뉴스 브리핑 먼저 보겠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40만 달러 이상 고액 소득자 중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관행에 칼을 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IRS의 감사 활동이 잠시 중단되면서 고액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보고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자 IRS는 탈세나 탈루 납세자 색출을 위한 감사 활동을 강화해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IRS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 납세자 중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12만 5천 명에게 세금 보고 미이행에 따른 경고 통지문 발송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급여 소득자에게 발행되는 W2 양식과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1099 양식을 전수조사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고액 소득자들을 가려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만 5천 명 중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소득자가 2만 5천 명이고 10만 명은 4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미만 소득자들입니다. IRS 이번 경고 통지문에는 조속히 세금 보고에 나서줄 것으로 강력하게 권고하는 한편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세금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희행에 따른 벌금과 지연이자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사안이 엄중할 경우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낼 세금과 거친 세금 사이의 차이가 나는 이른바 텍스갭이 커지자 정치 문제로 비화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IRS에 80억 달러의 예산이 지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연방 하원에 의해 80억 달러 예산 중 20억 달러가 삭감되기는 했지만 이를 계기로 IRS는 낙후된 인프라 개선과 감사 인력 확보에 나서면서 체납 세금 징수 활동이 강화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에게 권고하던 닷새 간의 격리 지침을 공식 완화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닷새간 격리를 권장하는 지침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확진자들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호전되고 열이 나지 않은 지 24시간이 지났다면 출근을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는 일상생활 중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며 또 업데이트되는 코로나19 백신은 계속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자들은 현장에서 이미 코로나19를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별도의 추가 예방 조처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CDC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 수가 급감하면서 지난 1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 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5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 605건에 비해 10.4% 이상 줄어든 것이며 2022년 866건과 비교해서는 37.4% 감소한 수치입니다. 회계연도상으로 보면 지난 2012년 1,333건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소송 계류 건수 추이를 보면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6년에는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21년까지 5년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주별로 보면 일리노이 22명, 캘리포니아 1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0명과 84명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조지아 48명, 버지니아 40명, 텍사스 34명, 메릴랜드 13명, 플로리다 1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별로 보면 체류 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1.3%에 달하는 441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8.7%에 해당하는 47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1,190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과 미국의 고용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가로 날아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16,000선에 안착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100을 웃도는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AI 투자 열기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 투자 열풍은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 등 대장주 외에 다른 반도체주와 기술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PC, 서버 제조업체인 델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하루에 30% 이상 폭등했고 반도체 회사 AMD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칩으로 서버를 만드는 기술기업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올해 들어 200% 이상 올랐습니다. S&P 다우존스 지수 측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S&P 500 지수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20배 폭등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는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군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한때 64,000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주식 트레이딩 플랫폼인 위블은 스펙 거래를 통해 나스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여간 주춤했던 스펙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의 관심은 파월 의장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의회에 출석합니다. 파월 의장은 6일에는 미 하원에, 다음 날인 7일에는 상원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섭니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전 예정된 마지막 공식 발언입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이전의 발언과 대체로 비슷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지난 1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낸 만큼 관련된 언급이 주목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유명 일식당에서 한인업주가 채무자와 언쟁을 벌이다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며 둔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업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3일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 50분경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 선상 올림픽 블러바드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성장군 스시 레스토랑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PD 올림픽 경찰서 경관들은 업소 내부에서 둔기로 폭행당해 쓰러진 한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911 응급구조대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둔기 폭행 용의자로 성장군 식당 업주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용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치명적 무기를 휘둘러 공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수감된 용의자는 성종주 씨로 확인됐으며 성 씨는 현재 살인미수 혐의에 따라 10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LA 다운타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과 주변에 따르면 성 씨에게 둔기 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는 성 씨 아내의 지인이었으며 성 씨에게 약 10만 달러의 돈을 빌려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용의자 성 씨 부부와 피해자가 성장군 식당 아래서 업소문을 잠근 채 채무 변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빚의 일부만 갚겠다고 하면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LG전자 냉장고의 결함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MBC-TV 등 다수의 LA 지역 방송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LA 기반의 아자르 무자리 변호사는 LG전자가 냉장고에 사용된 리니어 컴프레셔에 대해 10년 보증을 제공하고 20년 내구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수명은 10년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자리 변호사는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다. 소비자 수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천 명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연방 판사에 자신의 고객이 제기한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NBC 시카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2018년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의 대상은 LG전자의 리니어 컴프레셔를 사용한 캔모어 냉장고, 소매업체 등입니다. LG전자는 냉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컴프레셔 등과 관련된 부품 및 인건비를 전액 보상하는 보증을 5년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 10일부터 올해 일광절약시간제 일명 썸머타임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10일 새벽 2시를 3시로 1시간 더 앞당겨야 합니다. 썸머타임 시행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는 기존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절기상 봄은 오는 19일부터 시작이지만 밀레니엄 파크의 클라우드 게이트, 이른바 더 B는 아직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폐쇄된 후 지금까지 오픈 소식이 없습니다. 시카고시 측은 지난 여름 성명을 통해 2023년 8월 15일부터 2024년 봄까지 일반의 접근을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폐쇄 이유는 조각물의 보수 유지 공사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20년 된 클라우드 게이트를 잘 보수해 시카고의 명물로 내놓는데 손색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게 시 측의 의도입니다. 시카고 주민들도 더 빈이 빠른 시일 안에 일반에게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시카고 한인회와 주 시카고 총영사관 주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재미 시카고 해병대 전우회 기수단이 입장하고 국민의례가 이어졌습니다. 검정 바지에 흰색 옷을 맞춰 입은 차세대 고등학생 5명이 독립선언문을 나누어 낭독하며 33인의 이름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정한 총영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를 대독했으며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 서기석 대외협력분과위원장이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바리톤 이수영 씨의 선창에 함께한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3.1절 노래를 재창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국악인으로 활동하는 박주미 씨의 공연에 이어 29대 한인회장 장기남 씨의 선창에 함께한 이들은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을 20번 이상 읽고 또 읽고 무대에 올랐지만 떨렸다고 말하는 이 지역 고등학생 에바 씨는 아직도 3.1절의 의미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참여해 알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xcited and nervous.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은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며 이 같은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차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아이들도 자기 뿌리를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한번 함으로써 3.1절을 또 생각하고 고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올해의 3.1절을 기획을 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회는 5월 18일 난민돕기 걷기 달리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스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리고 코너에는 상공회의소 제니리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이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카고도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따뜻한 기운이 도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카고 한인 축제 준비로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상공회의소 축제가 다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네. 한 10년 만에 부활을 네. 하다 보니까 네. 많은 한인분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네,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행 상태를 좀 시청자분들께 보고해 주시죠.
지금 뭐 진행 상태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네. 생각보다는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요? 네. 지금 우리가 한인 축제가 매년 행사를 했는 것 같이 8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일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10일, 11일입니다. 8월 10일, 8월 11일 날 네. 스코키 팍에서 진행되나요? 지금 저번에 나왔을 때는 제가 아직 미정이라 네, 맞아요. 오피셜하게 대답을 못 드렸기 때문에 네. 장소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이제 오피셜한 내려를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스코키 팍 디스트리뷰에 있는 옥톤 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옥톤 길하고 스코키 블루바드의 코너에 있는 네. 그겁니다. 아, 예. 그렇다면 현재 그러면 진행 상태는 지금 천천히 되어가고 지금 있고,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요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류 사회에 우리가 협조를 구하기 네. 위해서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 12월 달부터 보내고 있고 지금 특히 이제 우리가 코카콜라에 지금 뭐 신문에든지 나왔지만은 뉴스도 그렇고 코카콜라 병에 이제 한글이 들어가는가 네, 봤어요. 그래서 맞아요. 한인 축제에 코카콜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많은 이메일도 주고받고 어떻게 홍보를 해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우리 뭐 맥도날드나 뭐 이런 여러 업체들이랑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 중에서 이제 나이코게스에서는 이제 후원을 해주겠다는 이메일이 온 상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호응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워크숍에 다녀오셨는데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한국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작년 저번 달 네. 2월 22일에서 24일간 3일간 그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총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각 지역 상공회의소 분들이 많이 나와서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특히 총련의 회장님 이경철 회장님께서는 지역 상공회의소로 발전을 위해서 총련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10년 만에 부활하는 한인 축제에 총련의 힘을 입어 좀 더 알찬 네. 축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특히 거기서 이제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 정영호 총영사님이 네. 나오셨는데 그분이 한국 기업들을 이제 텍사스에 유치를 하면서 텍사스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경제가 조금 부활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거라든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담이라든지 그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특히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시카고도 우리 한인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카고에도 이런 일을 좀 해서 시카고의 한인 경제가 조금 활성화될 수 네. 있도록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상공회의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총영사관이나 다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조금 그런 거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로 이제 상공회의소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성현 로펌과 MOU를 체결하셨다는데 성현은 어떤 곳이고 어떤 베네핏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워크숍에서 이제 거기서 만난 법무법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총련이랑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진행된 상태라든지 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런 법인이 우리랑 같이 시카고도 한 분 있으면은 네. 시카고 우리 한인 동포들이 좀 더 한국이랑 일을 하는데 편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의를 했어요. 이렇게 시카고 상공회의소랑 MOU를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총련이랑 같은 조건 하에서 해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다른 지역 상공회의소랑 저랑 시카고 상공회의소랑 그래서 MOU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년 법무법인 성년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시카고에 있으면서 뭐 유서라든지 또 재산 분배라든지 자녀 간에 그런 일들이 많지만 시카고에 있으면은 또 우리가 변호사를 만나려 해도 한국 법하고 좀 다르니까 어렵고 네. 또 한국에 직접 나가서 그걸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카고 한인들을 위해서 한국에 일이 있을 때 이메일이든 전화든 직접 방문하든지 간에 무료 상담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MOU를 맺었어요. 그렇게 지금 여기서 내가 이게 될까 어떤 상황일까 이래 싶을 때 전화를 하셔도 되고 이메일도 하셔가 이런 케이스가 있다 하면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되겠다는 이메일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거는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직접 찾아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상담을 하고 파일을 하면은 그때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전에 상담이라든 이런 거는 무료로 다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렇군요. 그 관계를 할 때 그냥 성년에 전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상공회의소에 걸쳐서 시카고 전화를 상공회의소. 시카고 네. 상공회의소에다가 이야기하면 제가 어느 분이 그렇게 담당자가. 연락이 갈 거다. 네.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으로서 하니까 좀 상담 무료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정부 지원이 지금 현재 없을 텐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중이고 시카고 동포들한테 그 축제 성공적으로 유치를 좀 도와달라는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지금 저번에 동포청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한인 단체들을 네. 위해서 후원 지원을 하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왔는데 우리는 10년이란 이 맞아요. 공백 갭이 기간이 있죠.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애플리케이션을 냈는데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스토리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스토리가 없어서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지원을 못 받게 네. 됐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카고 동포분들도 경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많은 격려하고 또 많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는 네. 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만 좀 도와주시면 이 한인 축제가 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네. 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아직 준비위원장님이 아직 선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준비위원장님이 선정이 되면 의논해서 이번에 한인 축제를 위해서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성공적 그때 네. 조금 많은 분들이 그쵸. 도와주시고 네네. 참석도 해주시고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또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오는 3월 9일 나일즈 골프밀 AMC에서 상영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이 시카고에서 상영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 영화로 티켓은 윈티비 한국일보에서 15불에 구입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시 상영은 이미 매진됐습니다. 현재 4시 반, 7시 반 상영됩니다. 빠른 예약 부탁드립니다. 건국전쟁 광고 보시겠습니다. 건국전쟁, The Birth of Korea. 이승만 건국 대통령, 조국의 독립을 꿈꾸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한미동맹 탄생의 주춧돌 역할, 대한민국 탄생의 비밀을 여는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시카고에서 상영합니다.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화제의 영화, 김덕영 감독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 영화 건국전쟁. 한미동맹 USA 주최, 시카고 한국일보, 윈티비 주관. 일시는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4시 30분, 7시 30분입니다. 회당 250명 선착순이며 3회만 상영합니다. 장소는 골프밀 AMC 극장입니다.
티켓 가격은 $15며 개인 및 단체 예매 문의는 847-290-8282번입니다. 티켓 구입을 위해 윈TV 시카고 한국일보로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1038 사우스 미러키 애비뉴 윌링입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은 영화 제작사에 전달됩니다. 영화 상영을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할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건국전쟁 후원에 관한 문의는 847-290-8282번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한 나라가 분단된 지 불과 70여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두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북한은 적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6.25 남침도 한 거 아니에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documents and archival sources. 월요일마다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는 김혜선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월요일에 똑똑 시카고 라이프 김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회사에서 점심 사드시는 분들 보통 20불이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저도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점심 식사를 같이 친지분들하고 할 기회가 네. 있어서 식당에 가면 네. 정말 20불은 기본이에요. 시작이죠. 네, 비싸졌어요, 물가가. 네, 거기다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네. 한국에서도 그렇대요. 예, 팬데믹 전에는 뭐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면은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네. 요새는 10,000원에서 12,000원은 그렇군요. 가져야지 네.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게 요새 유행이에요. 이유가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회사원들, 학생분들을 위한 홈메이드 도시락 소개해 주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스프링빈을 주 재료로 해서 네. 도시락을 하나 만들었고 하나는 뭐 다 아시는 그냥 기존에 그 그로서리에서 파는 네. 제품화돼 있는 유부하고 그 속재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애드해서 유부초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스프링빈 이거는 어떻게 볶으면 어떻게 만드나요? 야채랑 뭐 두부인가요? 네네. 우선 스프링빈은 제가 카스코에서 한 팩에 5불 주고 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부는 뭐 한 2불 정도 네. 하고 그 나머지는 버섯도 한 5불 정도 네. 들었고요. 그리고 뭐 당근하고 양파는 항상 집에 있으니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양이 3배 정도 나와요. 네, 3번은 먹을 수 있네요. 네, 한 15불 정도 들어가면 네. 3인분 정도의 도시락 양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네. 이게 우선 두부를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네. 볶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프라이팬에다 조금 기름 많이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네. 맨 처음에 스프링빈이 제일 잘 안 익으니까 네, 지금 저렇게 나오듯이. 네, 스프링빈을 먼저 볶고 네. 그다음에 당근하고 버섯하고 양파를 넣어서 같이 볶고 네. 간은 소금 후추 하셨나요? 예, 소금도 네. 조금 넣고 그다음에 굴소스로 간을 했어요. 굴소스 우선 한 다음에 네. 조금 싱거우면 입맛에 따라서 조금 애드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볶고 나서는 후추하고 통깨 뿌렸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영양가가 만점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족한 탄수화물은 제가 빵으로. 마늘빵 한쪽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식성에 따라서 과일 좋아하시면은 네, 과일 같이 살짝 이제 곁들여서 한쪽 도시락에. 정도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부초밥은 지금 이렇게 파란색 띠를 둘렀는데 저게 뭐죠? 네. 네, 이제 이 안에 그
야채가 좀 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기존에 그 팩에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당근하고 네. 우엉하고 계란하고를 더 찹해가지고 네. 애드를 했어요. 아, 지금 직접 만드신 거죠? 네네. 네. 저 재료가 이제 기존에 파는 재료에다가 저걸 네. 더 애드를 했고, 이 초록색은 시금치예요. 아, 데쳐가지고 볶으셨어요? 네, 예쁘네요. 네, 소금 살짝 네. 넣어서 데쳐가지고 잣 끼워서. 기본 양념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띠처럼 두르고 거기다가 잣을 끼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 초록색 야채가 없잖아요. 아, 그리고 뭐 식감도 맞아요. 좋고 또 모양도 예쁘고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서 네.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띠 하나 둘렀을 뿐인데 정말 정성이 가득한 네. 도시락같이 느껴져서 받는 사람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미나리 강요해서 이제 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시금치로. 한번 해봤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죠. 네, 네, 꼭 그럴게요. 네. 이렇게 건강하게 네. 또 도시락을 싸서 네. 갖고 다닐 수 있는 걸 또 알게 됐고요. 네. 또 요즘에 채소와 과일을 이렇게 착즙으로 갈아서 건강하게 먹는 식단도 유행이라고 해요. 예, 요새는 뭐 사과, 샐러리, 오이, 케일 이런 네. 것들을 주로 그린 갈아가지고 주스. 네. 뭐 해독 주스, 그린 주스에서 한참 유행이잖아요. 네. 그런 걸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들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샐러리랑 사과는 같이 어울리면 너무 좋은 맛이 네, 나죠. 예, 유명하니까.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런 식단을 아침에 먹으면 어디에 좋을까요? 저렇게 착즙해서 먹으면. 이제 우선 피부가 맑아지고요. 아. 여자분들 신경 쓰잖아요. 네. 보기만 해도 네. 그린 색깔이라서 굉장히 네, 건강해 보여요. 피부도 맑아지고 네.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용이하고 네. 파이버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 그렇군요. 저도 아침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주스를 만들어서 네. 먹고 있는데 네.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혈색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제가 보기도.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도시락은 네. 어떤 건가요? 사실은 뭐 샌드위치도 있고 김밥도 있고 그쵸?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오늘은 여기다가 두부를 애드를 했는데요. 네, 탄수화물 보충을 좋은 위해서 되게 아이디어 같아요. 닭가슴살이나 뭐 새우나 뭐 소고기 좋아하시면 소고기를 구워가지고 같이 애드하셔도 다양하게 이 기본 야채에다가 그런 이제 단백질 그 식재료들만 다르게 변형해서 애드하셔도 훨씬 다양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하루 에너지의 네. 20% 정도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셔야 된다고 네. 해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탄수화물을 억제하시는 식사는 조금 네.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네. 보면은 그 샐러드에다가 지금 네. 말씀하신 네. 근데 탄수화물을 또 안 먹는 추세기도 하잖아요. 네, 요즘에. 그렇기는 그래서 해요. 예. 샐러드에 아까 말씀하신 뭐 닭고기나 네. 뭐 치킨이나 아니면 치킨이 닭고기죠. 네. 닭고기나 아니면 비프. 종류나 비프나 뭐 같이 새우나 이런 넣고, 것들. 네, 샐러드로 하시면- 도시락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면 있는 이제 것 궁합이 같아요. 맞지요. 네, 그리고 또 그렇군요. 뭐 두부나 아몬드, 호두, 뭐 올리브 오일, 네. 레몬즙 이런 걸 섞어갖고 네. 후무스 같은 거 만들어서 사과에 찍어 그쵸? 먹는 분들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시피도 또 저렇게 저희 화면에 나오니까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저렇게 네, 네. 두부랑 아몬드, 올리브오일, 알룰로스, 네. 레몬즙 같이 네. 넣고 네. 깨를 좀 섞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맛있죠. 네, 그 한 줌 넣어서 영양의 밸런스가 더 맞고 네, 훨씬 사과 좋죠.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네. 빵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뭐 급 고백을 하자면 30파운드를 감량을 했어요. 그래요? 예. 네네. 이제 그때는 물론 운동도 좀 했고 네네. 사실 걷기 운동만 했어요. 다른 운동 하나도 하지 않고 1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걸었고 그리고 사실 그 걷는 것만 가지고는 그 안 돼요. 체중을 줄이는 네, 거는 쉽지 식단이에요. 않아요. 식단이 사실 네, 제일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고 식사하는 시간을 저녁 시간을 이제 6시 이전에 다 끝냈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30파운드를 감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지인들이 저 지독하다고 같이 놀지 말라고. 그래도 그런 그 어떤 그게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의지가. 예, 예. 저도 간헐적 단식한 지 한 5년 됐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일찍 한 4시쯤 끝내고 네. 그 다음 날 시간 맞춰서 식사하니까 네. 그 훨씬 공복 상태가 오래되면은 네. 좋은 것 같아요. 몸이 가볍죠. 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볍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죠?
네. 오늘도 또 이제 건강식으로 알찬 정보 주셨는데요. 내일부터 시청자분들 도시락 메뉴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온 건강식품 제주차를 생방송 시청 시간인 지금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전화를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선착순 10분께 신선하고 귀한 제주의 맛을 전해드리니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번호는 224-283-8200입니다. 이전봉 위원의 시사전망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기술 인재 유치입니다. 비기술 기업의 기술 인재 유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기업 CBR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기술 기업의 기술 인재 점유율이 60%에 달해 IT 기술 기업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기술 구인구직 기업 다이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직 근로자의 60%가 올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52%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라서 주목됩니다. 이른바 IT 기술 인력이 기술 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런 경향은 지난해 빅테크 기업들이 단행한 대규모 정리해고로 기술 기업의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기술 분야의 정리해고 현황을 추적하는 레이오프 FYI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에 584개의 기술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실제로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세일즈포스 등의 빅테크들은 직원의 6%에서 13%를 해고한 상황입니다. X의 직원 절반 정도가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구글은 엔지니어링과 하드웨어 팀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발표하는가 하면 아마존은 트위치, 프라임 비디오, MG 스튜디오 사업부의 직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비기술 기업은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IT 업체에 다니는 직원들은 지금 하는 일보다 회사를 옮기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기술 기업체들은 단기간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스탁 옵션보다는 안정적인 고용을 약속하면서 기술 인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금 등 안전 자산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처럼 기술자들도 안정성을 위해 일자리를 옮기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기술 기업체들은 실리콘밸리보다 집값이 저렴한 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아 엔지니어들이 더욱 적은 돈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출퇴근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IT 업체에 들어가 큰 돈을 벌어보려는 추세는 당분간은 직업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오늘 만나고 코너에는 부부 대화의 기법을 알려주실 최규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부부들의 네. 행복을 보장하는 대화를 가르쳐드리는 부부 대화 지도자 전문가 최규만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 부부 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네. 부부 대화라고 하면 흔히 경청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이제 네. 많은 이제 그 책들에서 이렇게 대화하면은 상대방을 경청하고 공감해야 된다. 네. 이제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듣기 기술의 이제 일부분이고 전반적인 이 대화를 갖다 한다면은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 대화,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 이따가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제 두 번째는 대화의 의도가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화가 네. 이제 두 번째 스타일이고요. 네. 그 세 번째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망치지 말고 뭔가 이렇게 탐색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대화를 네. 이제 세 번째 대화 스타일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그 상대방의 의견을 잘 존중해가면서 서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대화. 네. 그래서 네 가지 스타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화하면 흔히들 상대방을 이제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다양한 대화 스타일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가지 대화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이제 부부나 가족에서 이 대화를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첫 번째 네. 이제 그 일상생활의 이렇게 대화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일상생활의 이렇게 대화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이런 대화가 있고,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서로 하루 일과에 대해서 주고받는 대화, 네. 세 번째는 이렇게 감사하기 대화인데, 혹시 진행자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네. 부부 사이나 가족들한테 어떤 대화가 오고 가세요? 저는 이제 일찍 일어나니까 네. 먼저 내려가면 남편이 나중에 일어나서 내려와서 굿모닝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바로 일상 대화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잘 잤어? 네, 그리고 이제 네. 또 이렇게 남편들이나 또 이제 집에서 만나면 오늘 하루 어땠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직장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오늘 날씨 좋네요. 그쵸. 오늘 뭐 별일 없어요. 네, 이제 이런 네. 대화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대화가 이렇게 무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가 한마디 이렇게 던지면은 상대방과 이렇게 친밀감을 나누고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연결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화가 없는 부부들은 이제 눈 맞추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건조하죠. 아침에 이렇게 네. 얘기를 갖다 하는 것도 힘들고 아주 이렇게 드라이한 이 부부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대화가 왜 꼭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뭐 오늘 좋은 날씨예요. 아주 참 또 헤어지면서 이렇게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하는 이 대화를 하게 되주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고 이렇게 친근감을 표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참 이렇게 참 너무 이렇게 싹싹하고 좋다. 네. 이게 좋은 인상을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전혀 없이 만나도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네, 뭐 이렇게 불편하죠. 해피하고 그러면 저 사람 왜 그래? 네, 또 만나기 싫고. 가족에서 이게 없으면 큰일 네, 납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일상 대화는 무엇일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 대화는 이제 혹시 진행자님도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뭐 하시는 일과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나누세요. 아니면은 그냥 아침에 각자 이렇게 직장에 갔다가 아침에 만나서 오늘 어떻게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서로 약간은 좀 확인하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그렇게 네, 근데 해요. 아이들하고는 네.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는 네, 네.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부부 사이에 이제 이런 대화가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네. 이제 각자 떨어져서 하루를 갖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이 있고 뭐 어디 세금 보고 뭘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지 않고 오후에 만나가지고 아니 당신 오늘 이거 했어? 아니 안 했는데 아니 그걸 연결이 이렇게 안 하면 되는군요. 뭐야?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걸 하면은 안 하면 어떻게 되라는 거야? 우리 벌금 물잖아.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또 싸우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추천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그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네. 뭐 식사하는데도 괜찮고 뭐 각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이제 출근하신 분들은 자기 전에 내 일과에 내일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당신 일은 어때? 이제 이렇게 예고편. 얘기하면서 네. 이 정보를 나눠주면은 그것도 좋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필요한 정보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은 만약에 늦는다고 해도 우리 그 그렇구나. 남편 아내가 네. 무슨 일을 하다 이렇게 늦는구나 예상을 할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누지 않고 늦으면은 이거 뭐야 막 네. 이렇게 되지고 또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의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하루 일과를 낱낱이 공개하니까. 네. 그 세 번째 일상적 대화는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그 세 번째 일상적 대화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관계를 더 이렇게 중요하게 위한 건데 이제 감사하기와 이렇게 칭찬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 생활 하다 보면은 네. 제가 저도 한 40년 이렇게 부부 이제 그 상담을 갖다 했지만 항상 이렇게 그 문제되는 거가 내가 지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지금까지 고맙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었다고 그냥 애통해하고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서 뭘 이렇게 해줬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좋거든요. 마음 전하는 거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네, 뭘 감사하게 갖고 이렇게 오셨어요. 표현하는 네네.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네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사하는 거를 표현해 보십시오 네. 하면은 약간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 감각 정보는 뭘 보고 듣고 네.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어떤 소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행동하는 대화 구조가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감사하기는 이 3가지 영역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 감정, 당신의 아침,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고 네. 당신 아침 이게 챙겨줘서 고마워. 네. 뭐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너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올 때 딴 데 새길로 이렇게 새지 않고 집에 일찍 와서 숙제하고 노는 거 보니까 아주 엄마 마음이 기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 수도 구체적으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3가지 영역을 이제 다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편이 이제 또 어떤 때는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하고 놀아준단 말이죠. 그러면 어이구 어쩌다가 저러지도 않네. 왜 이래? 얼마나 가라보고 그러자. 뭐밥 잘못 먹었어?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실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 일찍 돌아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걸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 생각, 당신이 아이들을 배려하고 좀 더 이렇게 친근한 아빠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워요. 땡큐. 좋네요.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또 뭐 아내 입장에서 네. 남편 이렇게 좋아하는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일상적 대화 4번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고맙다는 뭐 이런 얘기고 또 칭찬하기죠. 네. 그러니까 칭찬한다는 거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부 생활이나 이제 가족 생활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인간의 그 행동 중에서 한 그 80%는 좋은 행동이에요. 괜찮은 행동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 20% 정도는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이런 행동인데 우리가 이렇게 부부나 이 가족 생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이 80%의 이렇게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속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20%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해요. 그 반대로 되면 좋겠는데요.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 이 부부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연구를 갖다 해보니까 대화 비율이 이렇게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네. 건강한 부부는 막 잘했다는 얘기를 한 4마디, 5마디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불평을 얘기를 갖다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부나 이게 불행한 이 가정은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지적하고 한마디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 이게 칭찬하라고 제가 이렇게 부부들한테 사인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뭐
칭찬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찬하라고 하면은 뭐 대통령, 국무총리 상을 받아야 이렇게 칭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아주 사소한 거. 맞아요. 네, 네, 이게 네. 집안에서 이렇게 그 생활하다 보면은 네. 뭐 남편,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남편이 오늘은 그 이렇게 세수를 할 때 물을 이렇게 딴 데로 안 튀고 그것도 고마운 거죠. 이렇게 하고 네. 나서 이렇게 닦았다. 네. 뭐 그러면은 당신 이렇게 세수하고 뒤처리 잘해줘서 고마워요. 땡큐. 네. 이제 이렇게 칭찬해주면 뭐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그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네. 내가 그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 있어서 그 행동이 변했으면 해주는 하는 그 타겟 행동을 하나 정했으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내 입장에서는 네. 뭐 이렇게 남편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 뚜껑이 있잖아요. 그거 닫아놓고 그 시트도 내리는 거를 하나의 타겟 네. 행동을 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그 행동을 이렇게 보일 때마다 당신 이렇게 화장실 쓰고 그 시트를 내려놔서 고마워, 땡큐, 아주 잘했어요. 이제 하면은 기분도 좋고 네.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학습이네요. 반복학습 혹시 칭찬. 진행장님은 네. 어떤 행동을 하나 이렇게 그 타겟 행동을 한다면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라지 문을 꼭 닫는 거. 오케이. 그거 항상 저희 열어놓고도 자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거 꼭 닫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은 이제 그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거라지 문 닫았어요. 닫았어요. 이제 그러면 당신 네, 칭찬하게. 어떻게 칭찬할까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네. 그라지 문을 닫아줘서 네. 내가 따로 안 가도 되니까 고마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운 돼요. 대로. 네네. 그렇게 한마디 네.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신경 쓰겠죠. 네, 신경 쓰고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닫았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이 인간이 또 얼마나 하는가 보고 이제 또 했다가 또 안 닫았잖아. 이제 이렇게 내주면은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대화 스타일 두 번째 시간으로 다툼식 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화 중에서 가장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다 보면은 사단이 나는 거가 이제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네. 남을 갖다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일 때 비난하거나 이렇게 비판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 요인 때문에 이제 이 부부가 이혼도 되고 가정에 이렇게 불행이 찾아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비법을 다음 시간에 꼭 알려드리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간의 이상적인 대화 스타일에 관해 최규만 교수님이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부부간의 새로운 대화법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9시 한인동포사회 유익한 방송,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아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최명자 사모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은혜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영원토록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